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구글 애드워즈 팀의 김수로입니다. 요새 날씨가 선선해졌다가 다시 한번 더워졌는데요. 모두 갑작스럽게 바뀌는 날씨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구글 애드워즈 검색 광고 시작하기입니다. 이미 검색 네트워크 광고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검색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션입니다. 검색 광고의 기본 세션인 만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세션이 진행될 것인데요. 따라서 애드워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광고주분들께 더욱더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화면 우측에 채팅창에 편하게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이 나갈 것이고요. 세션이 끝난 후에는 애드워즈 기초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세션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영상이 끊길 수 있는데요. 영상과 음성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편은 구글 애드워즈 검색 광고 시작하기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시간은 왜 검색 광고인가 부터 시작하여 검색 캠페인 설정하기, 검색 광고 작성하기, 그리고 키워드 작성하기까지 검색 광고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왜 검색 광고인가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분들은 왜 검색 광고를 사용해야 할까요? 광고주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크게 인지, 탐색, 고려, 전환 4단계를 거쳐서 제품에 대한 인식부터 구매까지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단계를 살펴보자면 인지 단계는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행동, 즉 탐색으로의 연결고리가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요. 적극적인 정보 탐색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탐색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탐색의 단계로 넘어간 사용자는 이제 어느 정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잠재 고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생각하는 단계가 고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광고주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고객의 실질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환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구독, 신청, 구매 완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자 관점에서 검색 광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용자 관점을 지나서 광고주에게 구글의 검색 광고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구글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검색 결과에 일반 정보도 노출되지만 광고주의 텍스트 광고도 함께 노출이 됩니다. 사용자는 당장 관심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기 때문에 이 광고 또한 정보의 일부로 판단하게 되고요. 자신이 찾던 정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광고를 클릭하게 됩니다. 즉,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던 사용자가 잠재 고객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잠재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광고 형태에 따라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유입되거나 광고주에게 전화를 거는 등 광고주의 비즈니스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구글의 검색 광고는 노출 위치나
검색 결과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찾던 바로 그 상품에 대한 광고와 연결된 검색 결과의 최상단과 하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고의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출에 대한 비용 지불이 따로 없으며 실제 광고나 상품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가 클릭을 한 경우면 과금이 된다는 점에서 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의 전체적인 형태는 어떠한지, 노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험가입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에 접속하여 보험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자연 검색 결과 영역, 나머지 하나는 검색 광고 영역입니다. 먼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자연 검색 결과 영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웹 문서, 지도뿐만 아니라 사이트, 바로하기 등도 자연 검색 결과입니다. 이 영역은 구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애드워즈를 통해 수동으로 등록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색 결과 노출 영역인데요. 주황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검색 광고 노출은 크게 상단 노출과 하단 노출로 나뉘게 되며 각각의 게재 순위에 따라 정확한 광고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색 광고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나가게 되는 걸까요? 유저가 검색을 실행하면 해당 검색어와 매칭되는 키워드들에 연결된 광고들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어떤 광고가 나가야 하는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키워드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구글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입찰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러 광고가 한 키워드에 대해 입찰 경쟁을 하게 되고 입찰 결과 노출 가능한 광고 게재 지면의 수에 해당하는 순위에 들어야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입찰 결과로 결정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노출이 될지 혹은 노출이 되지 않을지, 그 다음으로는 노출이 된다면 어느 위치에 노출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위치에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실제 과금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고려가 될까요? 유저들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보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나 상황 밖의 소재를 만나고 싶어 하죠. 관심이 있는 소재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하는 소재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유저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광고의 광고 게재 순위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대 입찰과 품질 평가 점수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의 구글 애드워즈 온라인 세미나 채널의 구글 애드워즈 시작하기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검색 캠페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애드워즈의 구조를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워즈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구조는 계정입니다. 그 아래 광고 캠페인 여러 개가 있게 되고요. 캠페인 내에는 광고 그룹들이, 그리고 광고 그룹 내 광고 소재와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처음 애드워즈 광고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계정 구조에 따라 검색 캠페인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화면입니다. 검색 캠페인의 구조는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가 타겟하고 있는 지역이나 예산 분배의 정도 혹은 노출 기기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구성할지는 광고주 분들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가장 일반적으로 구성하시게 되는 방식인 상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 혹은 타겟 지역 중심의 캠페인 구성 중에서도 상품 종류에 따라 검색 캠페인을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짜여진 캠페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보험을 광고하기 위한 계정이 있고 해당 계정 밑으로 각각의 상품에 따라 의료실비 보험 캠페인 그리고 연금보험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캠페인 밑으로 각각 상품의 성격에 따라 해당 보험이 갱신형인지 혹은 비갱신형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 그룹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그룹의 아래에는 각각의 광고와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드워즈 계정과 검색 캠페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검색 캠페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기 타겟팅, 위치 및 언어 타겟팅, 입찰 전략, 일일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기 타겟팅의 경우에는 검색 캠페인 광고가 타겟하고 있는 기기를 지정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크게 보면 PC, 모바일, 태블릿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표에 따라 일부 기기에만 광고를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모든 기기에 광고를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및 언어 타겟팅인데요. 광고가 타겟팅하고 있는 지역과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언어 타겟팅의 경우 광고가 나가는 언어가 아닌 타겟하게 되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캠페인에 한정하여 본다면 일반적으로 언어 타겟팅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설정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광고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캠페인의 입찰 전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PC, 즉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고주분께서 직접 CPC를 설정하실 수 있는 수동 CPC와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조절하는 클릭수 최대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외의 고급 기능들은 이번 시간에는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예산은 하루에 실제로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설정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계정에 접속하여 캠페인을 직접 만들어보는 데모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광고주 분들이 애드워즈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는 화면인데요. 지금부터 검색 캠페인 만들기에 대한 데모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면은 모든 캠페인들을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그 중에 저는 검색 캠페인을 클릭하고 그 중에서도 캠페인으로 들어가서 신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캠페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게 됩니다. 저희는 검색 캠페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검색 캠페인을 눌러 주시고요. 다양한 목적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 방문이 목적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방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예시로 구글 인슈런스 .com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제 캠페인 명을 설정할 수 있는 란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구글 보험이라는 캠페인 명을 가진 캠페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네트워크에서는 검색 네트워크만 저희가 내보낼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추가에는 아니오를 눌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기,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란이 보이실 텐데요. 기기하고 위치는 가장 기본으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한민국을 진행하시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들어가 있으신데요. 여기에 영어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입찰 전략이신데요. 입찰 전략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클릭수 최대화로 저희는 이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수 최대화 입찰 전략 선택하시게 되면 최대 CPC 입찰가 한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란이 나오실 텐데요. 이는 한 번에 클릭당 최대 얼마까지 지불 가능한가에 대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저는 500원으로 설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설정하실 거고요. 바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그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저희는 이번에 다양한 고급 옵션들은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부분은 광고 그룹 설정하시는 란이고요. 광고 그룹 이름을 우선 설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 그룹을 연금형 보험 상품명을 따라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바로 입력하실 수 있는 사각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다가는 키워드를 저도 한 3개 정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키워드를 입력하신 이후에는 바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광고 그룹과 키워드가 설정이 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만들기를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 플러스 새 광고를 누르시면 광고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최종 도착 URL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googleinsurancecom으로 입력하실 거고요. 이제 광고 제목을 2가지 입력하는 란이 있으신데, 저는 여기서 저희 상품인 구글 연금형 보험을 첫 번째 제목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비갱신 특약보험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경로가 있으신데요. 여기서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지나갈 거고요. 이제 설명란에서 제목 아래에 보이게 되는 광고 문구를 바로 직접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구글 보험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상품권 지급이라고 지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텍스트 광고가 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서 바로 설정 눌러주시면 완성된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좌측 메뉴 중에서 검색 캠페인을 들어가셔서 캠페인 탭을 누르시고 구글 보험이 생성된 거를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측에 보이시는 운영 중인 캠페인 중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구글 보험 캠페인이 보이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면 광고란에 저희가 만들었던 광고가 생성된 것이 확인되고요.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넣어두셨던 3가지 키워드가 같이 확인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 영상인 캠페인 만들기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는 화면은 검색 광고 작성하기입니다. 저희가 방금 캠페인 설정 데모를 거치면서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광고주분들이 모르시는 용어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작성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최종 도착 URL 부분인데요. 최종 도착 URL은 실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로 이동이 되시는지에 대한 도메인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 페이지의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제 광고 제목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제목 1과 2로 나누고요. 각각 한글 15자, 영문 30자 이내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 영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로 영역의 경우에는 필수 요소는 아니고요. 광고주의 도착 페이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설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한글 40자, 영문 8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우선적으로 같은 단어나 띄어쓰기의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광고 제목에 느낌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설명란에는 최대 1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작성하실 때 과도한 대문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광고가 비승인되게 되며 숫자, 기호,
구두점의 과도한 사용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고 정책에 따라서 광고를 작성하시게 되면 실제 보시게 되는 광고 예시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와 관련된 관련성이 높은 광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가 좋은 키워드를 포함하여 광고 제목을 작성하시게 되면 광고 효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과 맞는 최종 도착 URL로 사용자를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구매, 둘러보기, 견적 보기 등 클릭 유도 문안을 광고 문안에 포함시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나 특별한 이벤트 등을 강조하는 것 또한 광고의 성과를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키워드 관리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관리하기에 앞서서 구글의 검색 광고의 키워드가 나가게 되는 키워드 검색 유형이 있는데요. 키워드 검색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장 검색, 구문 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 검색입니다. 확장 검색의 경우에는 키워드의 유사어 및 동의어에도 광고가 게재되며 도달 범위가 가장 넓은 키워드 검색 유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문 검색인데요. 구문 검색은 키워드 앞뒤에 다른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광고가 게재되는 검색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 검색인데요. 일치 검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와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할 시에만 광고가 게재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색 유형에 따라 도달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확장 검색이 도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일치 검색은 가장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키워드와 검색어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예시는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키워드 작성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키워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그룹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제품 관련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경쟁 브랜드 키워드가 그것입니다. 키워드를 처음 작성하실 때 광고주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이러한 세 가지 그룹을 바탕으로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효과적인 키워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적인 키워드 작성과 그리고 광고 작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 데모 세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데모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 영상에서는요, 우선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구글 보험 캠페인에서 추가적으로 광고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검색 캠페인을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운영 중 캠페인 중 구글 보험 캠페인을 직접 선택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생성해야 될 광고 혹은 키워드 탭을 선택하신 이후에 만드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광고나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광고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광고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텍스트 광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한번 만들었던 광고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가 그대로 따라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광고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최종 도착 URL은 동일하게 가실 거기 때문에 googleinsurancecom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만들었던 광고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 보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구글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광고 제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광고 제목 2는 동일하게 비겐시 특약보험으로 가실 거고요. 경로는 바로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설명란에서는 저희가 저렴한 구글 보험이라는 설명을 좀 더 추가해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담 신청 시 추가 사은품 증정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삽입 후에 새 광고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기존에 만들었던 구글 연금형 보험과 그리고 방금 추가한 구글 의료실비 보험이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키워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탭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광고 그룹 선택란에서 연금형 보험을 선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키워드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는 상품명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 의료실비 보험, 그리고 저렴한 보험 등을 입력하도록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경쟁사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었는데요. 그래서 ABC 보험 혹은 가나다 보험과 같은 가상적인 경쟁사 키워드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다 입력하고 나시면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키워드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추가됐던 세 가지 키워드에 더해서 저렴한 보험, 의료실비 보험, 그리고 경쟁사 키워드인 ABC 보험, 가나다 보험도 등록되신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은 저희가 두 번째 데모 세션인 광고 추가하기 그리고 신규 키워드 추가하기 등을 모두 완료하신 것이고요. 추가적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검색 광고를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에도즈 팀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도즈에 로그인한 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고 도움할 메뉴를 클릭하시면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도즈 지원팀이 운영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영업시간 중이라면 전화 또는 채팅 상담이 가능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이메일로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에드워즈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에드워즈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함께 영업시간 내 실시간 문의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해 카메라 전환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부터는 채팅에 올라오셨던 질문들 바탕으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즈 검색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검색 광고를 써야 하는 이유, 캠페인 설정, 광고 작성 및 키워드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검색 광고의 모든 기능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검색 광고의 구체적인 설정법이나 고급 기능들은 에드워즈 세미나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채팅창을 확인해 보니 김경민 님께서 10월 이후 강연 일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0월 에드워즈 강연 일정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시고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 10월이라고 하면 9월 말일쯤에 관련한 포스팅이 올라가게 되니까 해당 포스팅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또한 해당 포스팅에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우킴님이 관련 키워드 제공 기능은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관련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키워드 플래너를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키워드를 작성을 하실 때 우측에 보였던 키워드 플래너가 있는데요.
그 해당 부분에서 관련된 키워드들이 기본적으로 추천이 되시게 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광고주님께서 원하시는 관련 검색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애드워즈 상에서 상단에 있는 도구 그리고 키워드 플래너에 직접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키워드들과 그리고 검색량 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키워드 기능들이 제공이 되니까 해당 키워드 플래너 기능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준님께서 검색 시 어떤 키워드는 검색 광고가 상단 노출되고 하단 노출되는지, 또 어떤 키워드는 상단에는 노출된 검색 광고가 없고 하단에만 검색 광고가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일부 노출되는 부분이 실제 설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아마 헷갈리셨던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키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광고의 노출은 기본적으로 입찰과 품질 평가 요소에서 평가되게 되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광고 등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 광고 등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높은 광고 등수의 광고들은 상단에 게재되게 되고요. 그런 광고 등수가 상단에 들어가는 광고 등수를 벗어나게 되면 광고가 하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혹은 이런 광고 등수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광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 자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네, 김창환님께서 신용카드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나 인보이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월별 인보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월별 인보이스를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구글 광고를 이제 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으로 사용하신 광고주분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조금 제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혹시 자세한 부분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애드워즈 지원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세한 부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정별로 이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김성국님께서 컴퓨터는 노출이 되는데 모바일은 노출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시작하실 때 기기 노출 부분을 캠페인 설정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캠페인 설정에서 이제 기기를 노출될 수 있는 기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해당 기기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PC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 각각의 기기별로 노출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에 따라서 광고가 특정 기기에 나가실 수도 있고 혹은 나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줌마 슬라이드라는 분께서 네, 품질평가 기준은 어디서 보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었는데요. 이런 품질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실제 검색 캠페인에 들어가셔서 이제 광고 단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 단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별로 품질평가 요소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김성훈께서 또 PC상으로 광고 노출이 되는데 모바일 노출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 설정 외에 모바일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애드워즈 계정을 살펴봐야 저희가 안내가 가능한 영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 저희 애드워즈 지원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계정을 직접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국님이 마찬가지로 제한적 노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 노출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기별로 노출의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입찰가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제한적 노출이나 좀 더 직접 광고와 광고 계정과 연관된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드워즈 지원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종료가 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는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문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 에드워즈 지원팀에 연락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한 에드워즈 페이스북 채널에서도 실시간 질의응답 및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저희 에드워즈 지원팀에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준비를 또 하였는데요. 라이브 세미나를 신청하시면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일 모레, 즉 금요일에 설문조사 양식을 담은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